안녕하십니까. 개미 문명입니다. 오늘은 핫 이슈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세부 주제를, 우리가 중산층이나 부자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수입이 더 중요한 것인가, 지출이 더 중요한 것인가라는 얘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 누구나 중산층인 사람은 부자가 되고 싶고, 또 약간 서민인 사람은 중산층이 되고 싶고 그런 욕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욕구에 우리가 다다르기 위해서는 그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디다 수입 쪽에다가 더 중요성을 넣게 되는 것인가, 아니면 지출을 더 중요성을 넣게 되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아침에 극심한 어지러움과 구토, 그리고 숨가쁨, 엄청난 고통으로 인해서 아침이 정신이 없었어요. 이제 병원을 가본 결과 이석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오전에 비하면 많이 나아졌습니다. 많이 나아지고 해가지고 지금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상황은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지금 이런 상태라는 것을 조금 인지를 하시고, 혹시나 제가 얘기를 하다가 주제를 벗어난 얘기를 한다든지 횡설수설을 한다든지 하면 좀 감안하시고 좀 이해를 좀 양해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수입과 지출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 주변의 친구들도 얘기를 하면, 아니, 수입이 압도적으로 많으면 지출이 많아도 아무래도 그보다 현저하게 못한 사람들에 비하면 지출이 아무리 그 사람들보다 많다 하더라도 버는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축량이 좋은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500만 원 버는 사람이 어느 정도 지출하고 남는 돈 가지고 저축을 한다든지 투자를 한다든지 그런 것과 5천만 원 버는 사람이 지출을 아무리 해도 500만 원 버는 사람들보다 많이 한다 해도 그래도 저축량이 많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수입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맞아요. 당연히 맞죠.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사람이랑 한 달에 1억을 버는 사람이랑, 이런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반적인 그냥 우리 일반적인 어떤 보통 사람의 수입, 우리 일반적으로 보통 외벌이면 한 4, 500 정도? 4인 기준에 한 4, 500. 맞벌이면 그래도 요즘에는 한 800? 800에서 한 1000 정도 안 되겠나. 예. 그보다 훨씬 또 못한 분들도 계시죠. 예, 못한 분들도 계신데, 제가 그냥, 좀 통상적으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직장이 조금 더 그런 사람들은 외벌이는 한 400 정도, 400 정도 될 거고, 4인 기준에, 4인 가정 기준에 외벌이면 한 400. 못해도, 아까 500 말씀드렸는데, 못해도 400. 그리고 맞벌이인 경우에는 조금 그래도 괜찮다 싶은 가정은 그래도 한 800에서 1000. 조금 좀 덜하다 이런 곳은 한 600에서 한 800 정도? 그래서 좀 큰 범위에서의 우리 보통 사람의 4인 가정 기준의 외벌이 기준은 거의 한 평균 한 400에서 450, 350에서 한 45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맞벌이 기준에는 그래도 한 800 안팎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 요 정도의 우리 일반적인 보통의 가정, 4인 가정이라 한다면, 과연 우리가 중산층, 자산을 늘리고 내가 10년, 20년, 30년 이런 뒤에 어떠한 내가 돈이 있어야, 종잣돈이 있어야 뭔가 투자를 하고, 그죠? 노후를 준비도 할 수 있고, 그죠? 뭔가를 할 수 있다, 그죠? 그러면 그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지출을 잘해야 되는 것인가? 물론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거 딱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지출이
수입보다 훨씬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훨씬 더 현실적이고, 진짜 내가 서민이라면 중산층이라면 조금, 어, 자산이 좀 있는 어떤 부유한 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확률을 현실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수입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죠. 그렇게 또 많이 벌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뭐 공부도 하고 자격증도 따고 뭐 승진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남들보다 또 다른 방법으로 뭐 성과를 이뤄낸다든지, 그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급여를 더 받기 위해서, 월 수입을 더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자영업을 해본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수입을 늘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쉽나요? 수입을 늘리는 것이 정말 쉬우냐 이거죠. 생각처럼 쉽지가 않다. 그게 우리 보통 사람들의 현실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에 반해서 우리 지출이라는 면을 봅시다. 지출은 어때요? 수입은 남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수입을 굉장히 늘리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무리를 하다가 늘리려고 했던 월 수입이 오히려 줄어들거나 없어지거나 내 자산을 아예 까먹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 지출이라는 놈은 타인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의해서, 우리 자신의 결정에 의해서 지출을 줄이고 늘리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야, 지출을 줄여가지고, 물론 돈은 지출을 줄이면 당연히 저축할 수 있는 돈이나 이런 거는 커지겠지만, 우리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어떤 수준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어떤 지출이 필요한데, 그거를 줄이면 당연히 삶이 팍팍해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또 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출을 줄이면 당연히, 모이는 돈은 많겠지만 내 삶이 팍팍해진다 이겁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출이라는 것은 수입과는 다르게 내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떤 관제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다. 수입과는 아예 다른 영역이다. 그래서 현실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또 확률적 어떤 우리가 자산을 더 모을 수 있는 확률의 어떤 그 가능성의 확률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지출에 있다. 그러면 여기서 관건은 이 지출을 하되 우리 삶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지출을 하는, 저는 이른바 뭐라고 얘기하냐면 똑똑한 지출을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그 연끌한 우리 청년들이나 꼭 연끌하지 않더라도 뭐 하루에 돈을 뭐 극단적으로 뭐 빵원을 뭐 쓰고 살아남는 뭐 하루 버티기, 그런 챌린지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저는 그런 거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젊은 어떤 혈기에 바짝 종잣돈을 모아가지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지금 뭐 40대 50대이신 분들, 심지어 30대인 분들도 생각해 보면 20대 때만큼 그 자유, 돈은 없지만 진짜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뭐라고 우리가 나이 드니까 이제 들지 않습니까? 그때 20대 때는 우리가 뭔가에 쫓겨서 뭐 학교도 다녀야 되고 뭐 취직 준비도 해야 되고 뭐 자격 준비도 해야 되고 자격증 준비도 해야 되고 뭐 많은 준비 그 하느라 우리가 뭔가 없었지만, 이게 한 15년, 20년에서 3, 40년을 더 살아보니까 20대 때만큼 더 진짜 좋을 수가 없었던 때가 사실 없지 않습니까? 네? 뭔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워낙 많았던 시절이기 때문에, 비록 돈은 현재보다 없을지언정, 정말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나이였거든요. 그런 나이에 요즘 우리 청년들은 그렇게 극단적으로 삶의 질을 거의 바닥까지 떨어뜨리면서
종잣돈을 만들어서 그 돈으로 뭔가 자산을 늘리려고 하는, 미래를 준비하려고 하는, 혹은 뭔가 자영업을 뭐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제 지출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극단적으로 삶의 질을 확 떨어뜨리면서 하는 지출은 저도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똑한 지출은 뭐냐면, 제가 말하는 것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는 선에서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근데 그게 뭐냐? 딱 잘라 얘기하기는 사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 일일이, 왜냐면 지출하는 분야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식비부터 해가지고 외식비, 뭐 애들 뭐 사교육비, 그리고 일반적인 우리 뭐 관리비, 인터넷, 뭐 휴대폰, 어? 이 나가는, 필수적으로 나가는 이런 돈들도 카테고리가 다 다르고, 필수적이진 않지만 나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구매하게 되는, 지출하게 되는 그런 것들. 그리고 뭐 부동산이나 뭐 이런 것을 구매하면서 나가는 뭐 원리금 이제 상환 액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주식 투자나 이런 것들, 예금 적금, 너무나도 이게 광범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 다 이렇게 지출을 해라, 이런 식으로 지출해라 라고 설명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다. 다만 우리가 어 우리 요즘 시대의 어떤 지출하는 방식을 보면은, 뭔가 쉽게 물건을 사고 자기 나름대로는 뭔가 어디 사이트 가서 비교해보고 적당히 그냥 비교해보고 사고, 뭐 적당히 사고, 혹은 요즘에 이제 저도 잘 빠져있지만 알리 같은 그런 곳에 가서 싸니까, 예? 많이 싼 거는 진짜 뭐 1,500원 2,000원 하고, 뭐 3,000원 4,000원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 가격에 비해서 굉장히 괜찮은 물건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더 쉽게 지출하고, 어, 그러다 보면은 필요도 없는 것들을 많이 사게 됩니다. 사실상 필요 없는 거. 사긴 샀는데, 호기심이나 충동구매나 이런 걸로, 그리고 뭐 충동구매가 뭐든 간에, 뭐 2,000원인데 뭐, 5,000원인데 뭐, 이런 것들. 마구 삽니다. 사고 나서 보면 사실 쓰지 않는 물건이 굉장히 많아요. 혹은 그냥 덜컥덜컥 샀더니 뭔가 내가 생각했던 그런 사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요즘에 알리에 무슨 뭐 차량용 그런 거 있잖아요. USB 포트 이런 거 사잖아요. 근데 뭐 두 개, 2구나 4구짜리 막 이런 거 샀는데 막 다 꽂으면 뭐는 되는데 뭐가 안 된다든지 뭐 이런 식이에요. 원래는 이 네 개를 다 꽂았을 때 뭐 동시에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게 다 돼야는 생각을 하고 내가 이걸 구매를 했는데, 다시 이게 안 되는 걸 보고 다시 들어가서 보니까 뭐 출력이 뭐 약하다든지 뭐 30W밖에 안 된다든지, 뭐 광고는 뭐 100W라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뭐 20W도 안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다시, 왜냐 이거는 분명히 내가 이 필요한 물건이기 때문에 산 거예요. 근데 너무 이게 잘 안 알아보고 사다 보니까 다시 어 사양이 되는 것들을 똑바로 검색을 해서 또 그때는 이제 제대로 된 물건을 사겠죠. 근데 가격도 또 비싸겠죠, 당연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뭐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중 지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구매할 때 정말 내가 한테 맞는, 나에게 필요한, 나한테 오버스펙이 아닌 그런 물건을 사가지고 어 내가 필요한 만큼은 다 얘가 처리하는데, 중요한 것은 얘 기능이 너무 많고 스펙이 너무 좋아서 얘 스펙의 20%도 사용 못 하는 거야. 제가 짧게 예를 들면, 우리 맥북 같은 거 굉장히 우리 남자들 여자들 뭐 상관없이 우리 젊은 청년들, 뭐 40대들 40대들이 굉장히 갖고 싶어 하는 이제 랩탑 컴퓨터 중에 하나잖아요, 맥북이. 근데 이것을 구매할 때 굉장히 이거 고가의 어떤 랩탑 컴퓨터인데, 이거 용량을 얼마를 해야 될지, 256을 해야 될지 512를 할지 뭐 1테가를 해야 될지, 이게 금액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 메모리는 뭐 8기가를 할지 16기가를 할지 이것도 마찬가지고 맥북 에어를 해야 될지 맥북 프로를 해야 될지 예?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이게 가격 차가 천차만별이거든요.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막 맥북 프로를 샀어. 샀는데 막상 내가 사용하는 거는 이게 휴대성이 안 좋다 보니까 맥북 프로는 맥북 에어에 비해서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휴대성도 안 좋다 보니까 집에만 있고 집에만 놔두다 보니까 집에는 데스크탑 컴퓨터가 있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안 쓰게 되는 거예요. 기껏 써봐야 어쩌다 뭐 있으면 내 가방에 들고 이고지고 어디 가가지고 거기서 잠깐 쓰고. 근데 그렇게 쓰기에는 너무 고스펙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지출을 하신 거예요. 원래는 만약에 뭐 180만, 200만 원짜리 맥북 에어면은 충분했었는데, 그러고도 내가 맥북의 성능도 다 못 쓸 것 같았는데, 뭐 뭐 여기서 얼마 더 주면 여기서 얼마 또 더 주면 용량이 이만큼, 뭐 여기서 더 주면 성능이 이만큼, 이거 내가 장기적으로 오래 쓸 거니까 뭐 10년 이상 쓸 생각이기 때문에 살 때 좋은 거 사야 된다, 비싼 거 사야 된다, 뭐 이런 생각으로 샀더니 10년 내내 비슷한 패턴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컴퓨터의 성능을 발휘하지 못 성능의 거의 뭐 8, 90%를 활용을 못하고 결국에는 자기가 별로 안 쓰다 보니까 중고로 당근해서 손해보고 파는 거예요. 뭐 이런 게 제 말은 똑똑하지 못한 지출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당근으로 팔고 나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사야 돼. 랩탑 컴퓨터라는 것이 필요는 하기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돼서야 이제 적당한 내 어떤 생활 패턴, 내 용도에 맞게, 내 이용 용도에 맞게 적당한 컴퓨터에 그걸 사가지고 그 컴퓨터의 성능의 80%를 이상을 내가 사용하게 되는. 결국에는 이렇게 손해보고, 이렇게 지출 나가고, 이렇게 손해보고, 또 이중 지출 나가게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단적인 예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근데 그거 10만원, 몇십만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생각부터 이 지출을 바라보는 저와 좀 관점이 많이 다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간간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돈을 꽤 많이 벌어요. 근데 시간도 많습니다. 굉장히 적게 일하면서 일하는 시간 대비해서는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돈 쓸 시간도 사실 많아. 하지만 저는 쓸데없는 돈을 쓰지 않고, 그런 이중 지출도 하지 않고, 정말 저는 지출을 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벌이가 뭐 많든 적든, 아랑곳하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뭐 그런 것들. 저는 아무리 돈이 있어도 여행 갈 때도 좀, 똑똑한 여행 지출. 그런 걸 잘합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은, 와, 저거는, 야, 한 4천만 원은 들었을 것 같은데? 이랬을 때, 저는 얼마 들었다면 깜짝깜짝 다들 놀래요. 우리 가까운 예로 제가, 작년 말부터 2월까지 해가지고 제가 약 2달 가까이 호주에 가서 호주 반바퀴를 도는 자동차 로드 트립을 하고 왔잖아요. 우리 가족들 다 데리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거의 2달 가까이 갔다 왔는데, 여기서 출발하는 그 비행기 티켓부터 해가지고 돌아올 때까지, 이 부산으로 돌아올 때까지 모든 먹고 자고, 뭐 숙소부터, 이게 또 우리가 4인 가정이고, 그냥 무슨 제가 뭐 혼자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들이 있고 어린 자녀가 있다 보니까 숙소도 아무 때나 무슨 어디 도미토리 한 방에 여러 명 자는 그런 데서 잘 수가 없어요. 어쨌든 이런 4인 가족이 호주에서 그 2달간의 자동차를 끌고 렌트를 한 거죠. 그렇게 여행을 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1900만 원 언더였어요. 근데 제가 이거 돌아왔을 때 다들 궁금해 하더라고. 얼마 들었냐고. 근데 내가 얘기하니까 다들 깜짝 놀라는 거야. 그렇게 적게 들었다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자기들 예상은
뭐 3,500부터 뭐 5,000까지도 들었을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자기들끼리는 했대요. 근데 이거는 3,000 언더도 아니고 2,000원, 2,500 언더도 아니고 2,000 언더도 아니고 1,900 언더라니까 자기들 깜짝 놀라는 거야. 제가 사진 올린 거나 뭐 여러 가지 그 영상들을 보면 사실상 자기들이 호주에서 상상하는 거 이상으로 다 했어요. 뭐 헬리콥터 타고 뭐 스카이다이빙 하고 뭐 할 거 다 했어요. 뭐 빠짐없이 진짜 빠짐없이 다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얘들은 이런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이 좀 경제 용어로는 자 이제 잉여 비용이라고 해요. 내가 원래 돈을 실제적으로 쓴 것보다도 효과가 어떤 효과가 몇 배가 되는 그런 잉여 효과를 굉장히 저는 누리는 거죠. 제가 삶의 질을 제가 아무리 싸게 썼다 해도 제 여행의 어떤 질이 떨어진다든지 삶의 질이 떨어진 무슨 헝그리 무슨 여행을 갔다 왔다든지 이런 게 아니에요. 할 거 다 했습니다. 할 거 다 하고 먹을 거 맛있게 잘 먹고 물론 삼시세끼 다 무슨 고급 레스토랑 가고 좋은 레스토랑 가고 뭐 이러진 않았겠죠. 그리고 매일 처음부터 끝까지 삐까뻔쩍한 그런 멋진 호텔에서만 있었던 건 아니죠. 아니지만 어쨌든 나의 모든 그 영어 실력과 정보력과 이 검색 능력으로 그런 것들을 다 가격은 싼데 정말 질이 좋은 그런 숙소를 다 찾아내 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하고 여행도 할 때도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다 찾아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금액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코로나 때나 이럴 때 보면 우리가 뭐가 제일 많이 시켜 먹었어요? 그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었잖아요. 근데 배달 음식의 그 배달료. 자, 이거 가지고 왜 또 제가 이 예를 또 드는 이유가 뭐냐? 한 번은 또 제 아는 분이랑 싸웠어요. 나는 이제 배달 음식 시켜 먹을 때 배달 안 시킨다. 나는 직접 가서 그 픽업을 해와요. 주문해 놓고 가까운 그 지근거리에 있는 가게에 해놓고 제가 직접 차 끌고 가서 픽업을 해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어떤 사람들은 야 네가 그래서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뭐 배달료 아끼겠다는 건데 근데 우리가 배달을 얼마나 많이 시켜 먹습니까? 그죠? 근데 이게 배달비만 세이브 되는 게 아니에요. 픽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방문 픽업을 하게 되면 또 할인을 해줍니다. 만약에 우리가 치킨 값이 만약에 2만 원이고 배달료가 3천 원이라면은 배달을 시키면은 2만 3천 원이잖아요. 근데 내가 배달 안 시켜 먹고 내가 픽업을 해오면은 3천 원, 이 배달료 3천 원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2만 원, 원래 이 치킨 값에서 2천 원을 더 빼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 또 할인이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야 너 2천 원 빠지고 너 배달료 안 냈으니까 너 양 작은 똑같은 치킨인데 메뉴인데 너 양이 작다든지 닭다리 하나를 뺀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똑같은 치킨을 먹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치킨을 먹는데 배달시켜 먹는 사람들은 23,000 주고 먹고 제가 조금은 약간의 수고로움은 있지만 갔다 오면은 뭐 짧게 그냥 뭐 3분 거리 차로 뭐 2분 거리 3분 거리 그냥 금방 갔다 오거든요. 그 딱 픽업이 오면 약간의 기름 들고 18,000원에 내가 사가 오는 거예요. 그것이 일주일에 몇 번 배달시켜 먹냐, 한 달에 몇 번 배달시켜 먹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면 그게 쌓입니다. 그게 정말로. 그게 그때 뭐 3,000원 세이브, 뭐 4,000원 세이브, 5,000원 세이브 하면 작은 돈 같이 보이지만 그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면은 절대 무시할 돈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런 것도 똑똑한 지출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절대 그러니까 어떤 질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 전제는 똑똑한 지출은요, 절대 내가 누려야 될 것들, 내가 필요한 물건들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좀 지출을 좀 똑똑하게 지출을 하느냐, 그만큼 내가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절대 나의 삶을
삶을 떨어뜨리지 않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를 하나 더 들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자동차 우리가 뭐 선호하는 자동차도 있고 뭐 맞잖아요. 그것도 아까 맥북이랑 비슷하지만 내가 정말 필요한 것들 우리 차를 볼 때 단순하게 보는 게 아니잖아요. 디자인도 보고 브랜드도 보고 AS도 보고 뭐 프로모션도 보고 그죠? 안에 뭐 여러 가지 공간이나 뭐 기능이나 뭐 편의 기능이 뭐가 들어있는지 그리고 이거를 우리 가족들이 탈 건지 출퇴근용인지 뭐 레저용인지 여기다가 애들 자전거를 실을 건지 안 실을 건지 뭐 여러 가지 내가 캠핑을 가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뭐 두루두루 할 건지 뭐 이런 용도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정말 나에게 알맞는 차를 딱 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남아서는 안 돼. 이 차를 사면은 이 차의 거의 구하를 내가 요긴하게 구석구석까지도 내가 다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차를 사야 되는 겁니다. 근데 또 반대편에 또 뭐가 있어요? 출고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자영업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개업할 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장사가 안 됐을 때 내가 폐업했을 때에 그 어떤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처음에 개업할 때 그것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거 천년만년 탈 거 아니니까. 그러면 내가 5년 뒤에 팔 거, 내가 뭐 10년 뒤에 팔지, 5년 뒤에 팔지,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출구 전략이 했을 때는 이 차가 내가 중고차 시장에 내놨을 때 수요가 있는, 잘 팔리는, 모두가 좋아하는 그런 차인지, 아니 매니아층이 있는 차인지, 뭐 여러 가지 이런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살 때도 이득을 생각해 내가 세이브할 수 있는 그것도 생각해야 되겠지만 내가 이 차를 처분할 때도 잘 처분되고 제값을 쳐받고 뭐 그런 것들도 결국에는 나의 어떤 수입 지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 그때 그냥 단순하게 배달 한 번, 차 한 대, 뭐 이렇게 그때의 비용만 생각할 것이 아니다. 이런 모든 것을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우리 구독자분들도 집안에 얼마나 많은 물건들이 있어요. 냉장고부터 뭐 요즘에는 뭐 에스프레소 기계도 있고 뭐 정수기도 있고 토스트기, TV, 뭐 가구, 뭐 책상 뭐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구매할 때 이렇게 똑똑하게 지출을 하잖아요. 엄청난 돈이 세이브 됩니다. 절대 그러면서도 야, 뭐 남들이 야, 너 싸구려 샀네. 이게 아닙니다. 싸구려를 사서 돈을 세이브를 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물건을 똑같은 물건을 샀는데도 내가 이거를 나중에 내가 아파트를 뭐 넓은 데로 갈지 비슷한 평수로 갈지 작은 평수로 갈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고려해서 우리 가족이나 여러 가지 이런 걸 사용해서 내가 어떤 소파를 샀느냐. 왜냐면 이것도 소파도 잘못 사면은 이사 갈 때 버려야 돼 또. 이 가구는 또 처분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하면 또 이거는 뭐 당근으로 뭐 헐값에 팔아야 돼. 소파 내가 산 가격에 비하면은 사실상 헐값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집이랑 뭔가 맞아야 이것도 누가 두고 가는 거지. 그 들고 가는 것도 또 비용이 크거든요. 예? 무거우니까 용달차도 불러야 되고 맞죠? 근데 이거 이사갈 집에는 못 두고 가는 거야.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럼 또 이사갈 집에서 또 소파를 또 사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중 지출이기도 하고 똑똑하지 못한 지출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뭐 그냥 뭐 소파 뭐 300만짜리 뭐 적당한 거 사지 뭐 이런 식으로 그걸 자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이 배달료 3,000원 2,000원도 대수롭게 생각하듯이 그때 뭐 TV 살 때도 마찬가지고 뭐 하여튼 모든 지출에 있어서 우리가 애들 사교육 시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교육 시킬 때도 비싸면 무조건 좋다. 싸면 저기는 진짜 질 떨어지는 학원이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그런 사교육도 굉장히 잘 알아보면은 괜찮은 가격에 굉장히 질 좋은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저리 여러 가지 예를 줬어요. 똑똑한 지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수입과 지출 중에 왜 지출을 더 중요시 여겨야지만 하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수입은 내가 늘릴 수 있는 것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다. 나의 어떤 컨트롤 밖의 일이에요. 하지만 지출은 나의 컨트롤 안에서 행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나를 어떤 좀 더 높은 곳, 아니면 나의 자산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높고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지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사람의 어떤 수입과 지출을 우리가 봤을 때에는 지출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똑똑한 지출을 하셔야지 정말 진정하게 내가 무리하지 않으면서 내 자산을 늘리고 내가 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다. 절대 이것을 뭐 몇천 원이다, 만 원이 만 원이다 하면서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생활화하고 온 가족, 4인 가족이 모두 비슷한 수준의 그런 똑똑한 지출을 한다면 이게 이 가정 전체를 봤을 때는 이게 5년, 10년, 20년이 됐을 때에 그 세이브할 수 있는 엄청난 그런 것들은 그냥 단순하게 그런 지출을 이게 뭐 줄여가지고 내 자산을 늘리는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잉여 효과, 내가 뭐 10만 원 주고 산 물건인데 남들이 보고 야 이거 뭐냐, 정말 좋아 보인다, 얼마 주고 샀어? 50만 주고 샀어? 60만 주고 샀어? 이랬는데 아니 나 어디서 10만 원 주고 샀어. 10만 원 주면서 뭐 이런 혜택 받고 저런 혜택 받아서 10만 원에 샀어. 아 죄송합니다. 저희 애가 지금 막 이제 하원을 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지금 소리가 들릴 수도 있어요. 이해 바랍니다. 어쨌든 난 실제 10만 샀는데 남들이 다들 보고 50만 60만 짜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약간 나는 15만 주고 샀는데 사실적으로는 한 20만 원 후반대 언더로는 구하기 힘든 물건인데 내가 어떻게 잘 알아보고 뭔가 이래저래 해가지고 15만 원 어떻게 산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단순히 내가 원래 그냥 대충 훑어본 사람들은 한 28, 9만 원에 구매할 거를 내가 5만 몇천 원에 구매를 했다. 이래 하면은 단순하게 뭐 14만 원 세이브 한 게 아니에요. 거기 플러스 잉여 효과로 인해 가지고 남들은 이걸 50만 원짜리로 생각하기 때문에 20만 원이 더 플러스 된다 이겁니다. 그런 어떤 잉여 효과까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출이 우리 보통 사람들이 뭔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가능성이 높고 현실적인 것은 수입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출을 좀 똑똑하고 슬기롭고 지혜롭게 지출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가능성을 확 높일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계속 제가 오늘 거듭 반복적으로 그리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수입을 어떤 팍팍 늘린다는 비현실적인 것보다 뭐 물론 가능성은 있지만 사실적으로는 어렵다. 우리 보통의 어떤 가정의 기준으로 봤을 때 월급 올라봤자 연 5% 오르기도 힘들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상 어렵다. 그것도 내가 올리고 싶다고 올려주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올려줘라고 뭐 법에 명시된 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어떤 컨트롤 밖에 있는 것이 수입이기 때문에 수입에 우리가 목맬 것이 아니라 수입을 늘리기 위한 노력은 꾸준히 하되 이 지출 면에서 절대 나의 삶의 질이나 제품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좀 슬기롭게 지혜롭게 우리가 지출을 한다면은 이게 수입과 지출의 양쪽에서 수입은 수입대로 뭐 많이 극단적으로 늘어나지 않더라도 꾸준하게 늘어나고 지출은 이런 나의 삶의 질을 이런 거 떨어뜨리지 않으면서도 지출을 줄임으로 인해 가지고 이중 지출하지 않고, 예? 불필요한 물건 사지 않고 고스펙, 내가 사용할 것보다 어떤 고스펙 이런 것들 사용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잘해서 하는 세이브, 이 두 가지가 다 된다면은 이것이 5년, 10년, 20년이 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어떤 자산의 증가 혹은 종잣돈, 뭔가를 할 수 있는 종잣돈의 마련이 좀 더 쉬워지고 좀 더 빨리 도달하게 되고, 내가 뭔가를 투자하겠다 하면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가 수입을, 내 지출을, 내가 삶의 질을 떨어뜨리기 싫어서 이 지출은 무조건 이만큼은 해야 돼. 그래서 수입을 늘려야 돼. 이렇게 가지 마시고,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수입을 늘리려는 노력은 하되 무리는 하지 말고, 대신에 지출은 나의 컨트롤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삶의 질과, 제품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는 선에서 똑똑하고 슬기로운, 나에게 딱 맞는, 나의 용도에 맞는 딱 그만큼만, 거기서 한 플러스 한 5%, 10% 정도의 그것만 해서, 잘 지출을 하신다면, 정말 5년, 10년, 20년 뒤에는 엄청난 결과를 저는 가져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제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검증된 방법이에요, 정말. 그리고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 번은 이 수입과 지출,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어떤 고민을 이번 영상을 보시고 한 번 더 좀 고민을 해보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횡설수설 했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지금 슬 좀 머리가 이제 저녁약을 먹을 시간이 됐는가 머리가 조금 이제 아픕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고, 이제 주말 잘들 보내시고 힐링하시고 스트레스 푸는 그런 주말, 즐거운 주말,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또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